자, 그런데 이분 네. 같은 경우에 매번 수술대에 누워 이 수술만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주문을 걸었지만 관절 염증과 근육 경직 증상이 회복될 무렵 자궁과 난소에서도 혹이 발견되었다. 14cm 크기의 자궁 근종이었다. 2017년과 2018년 난소와 자궁 수술까지 받으며 김수희 씨는 총 5차례 수술을 거쳤다. 네. 이분은 사실 처음에 본인이 턱 관절이 생길 때 그분의 이 심리 상태, 마음 상태는 네. 로맨으로서, 로맨이요. 예, 로맨으로서 자기가 이 다른 사람한테 참 이쁘게 보이고 인정받고 네.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진짜 잘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또 그게 뭔지조차 그걸 인정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지내는데 결국에는 턱이 아프고 그걸 수술하면서 본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또는 뭐 그거를 대학원을 다니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음. 하는 그런 생활에서 완전히 이제 벗어나서 지내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이 지나서 심지어 2017년, 2018년이면 나이로 따지면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들어오죠. 그러면 네. 이분은 이제 더 이상 결혼하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음.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음. 그런데 그 포기를 몸이 알아가지고 이 자궁 근종이 생기고 난소와 자궁 수술까지 받게 된다면 이놈의 몸이라는 게 이분의 몸이라는 것 얼마나 징글징글하게 이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신호를 이분한테 보여주고 있는가. 음. 이분은 그와 반대로 내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내가 이 수술만 받으면 내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음. 자기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채로 그냥 이 수술로 그냥 내 삶이 바뀌어지기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내가 집을 사기만 하면 내 인생이 네. 달라지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 거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식인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지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지 몸에 특히 네. 여성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지 몸을 있는 그대로 음. 파괴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 통증을 음. 겪고 견뎌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완전히 심리 소설 쓴 거죠. 그러네요. 내가 지금 심리 소설 아, 썼다고요? 선생님? 이분만의 그 스토리가 나오네요. 네. 이분의 네. 마음이 작동하는 거를 네. 저가 보지도 않고도 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게 과학적입니까? 라고 하면 이분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음. 설명인데 이게 네. 일반화될 수 있습니까? 왜 이분의 삶이 일반화돼야 돼요? 그쵸.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일반화가 돼야 과학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 개개인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은 1도 없이 과학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 당위적인 통념에 시달리는 참 안타까운 분들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분 상담을 왔는데 잇몸이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상담은 본인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얼굴 표정이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하게 바뀌길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가요 잇몸이 엄청 나빠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음. 오늘 박사님하고 상담 끝나고 나서 내일 저가 또 잇몸 수술 받아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잇몸 수술 처음 언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음. 그러시군요. 그랬을 때 그때 수술하시던 분이 뭐라고 그러던가 했더니 뭐 의사 선생님이 수술 잘 됐고 음. 이제 더 이상 잇몸 아플 일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아파가지고 또 수술 날짜를 잡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요. 혹시 처음에 잇몸 그렇게 아팠을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그랬더니
아니 저가 어떤 상황에 있던 거하고 내 잇몸 아픈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뭐 무슨 관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때도 본인이 남자친구 그때 남자친구하고 지금 남자친구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당연히 아니죠. 아 그러면 그때 남자친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박사님 그때도 그 남자친구가 저를 엄청나게 무시하고 사실 그 남자친구가 참 꼴같다는 인간이거든요. 제가 이상하게도요 남자하고 사귀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런 애하고 사귀냐 네가 너무 아깝다 그러는데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조금은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남자친구하고 사귀면 조금 지나면 그 남자한테 매달리게 되고 그 남자가 자기를 떠나갈까 봐 붙잡는 그런 희한한 미친 짓을 하고 그렇게 1, 2년 시달리고 나면 자기가 도저히 이제는 안 한다고 그냥 그 남자를 사실은 그 남자한테 상당히 많은 거의 학대에 가까운 거를 당하고 나서야 그 남자를 포기하게 되는 이런 걸 했는데 그때 잇몸이 아팠을 때 바로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 남자도 그냥 잘라버리고 해서 나아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잇몸 아픈 게 그런 거라고요? 지금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게 남자친구의 관계에서 남자친구하고 끊어버릴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가 왜 이 남자에 매달리는가 그거 알고 싶어서 지금 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랬더니 네. 그런데 본인의 몸이 본인보다 더 앞서서 본인을 이렇게 난리친다는 거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재밌게도 그 잇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수술 받으려는 분 그날 상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술 안 갔을 것 같은데요. 수술 안 했어요. 네. 수술 안 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한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오라고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찾아왔어요. 박사님 신기해요. 그리고 수술을 안 하고 사흘쯤 지나니까 자기 잇몸 아픈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남자 아주 홀가운 기분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본인이 사실은 남자친구 왜 남자친구를 본인이 사귀는지 이유를 아냐 했더니 자기도 사실 그게 미스터리래요. 자기 남자를 사귀면 너무너무 귀찮고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자하고 섹스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런데 자기 옆에 번듯한 남자애가 있으면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남자는 그냥 보면 찌질한데 자기가 사귄 남자들은 몸매 좋고 인물 좋고 그래서 잘생긴 남자들이 항상 있는데 그런 인간일수록 자기가 어렸을 때는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멋있는 오빠들 보면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 오빠들하고 사귀려고 참 노력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자기 처음에는 좋아해 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또 다른 여자 좋아해가지고 해서 자기 엄청 상처받고 엄청 자기를 학대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대. 근데 이제 20대 지났는데도 그 상황에서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오빠들은 자기 주위에 이제 없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상하게 그런 남자 처음에는 찌질한 남자라고 생각하지만 키도 크고 인물도 이쁘 멋있고 이러니까 자기 잘해준대요. 그래서 남자한테 자기가 잘해주고 엄청 잘해주면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남자
남자는 좀 처음에 잘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저를 완전히 무수리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아주 막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미쳤나 저런 인간들하고 왜 저 애하고 왜 사귀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이제 본인 신체에 온갖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걸 잘못 생각하셨네요.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데 남자들이. 남자들이 잡은 물고기에 밥 안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 남자를 왜 사귀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이 번듯하게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옆에 번듯한 남자만 있으면 제 인생이 완성될 거라는 그런 착각 때문에 남자를 장식품으로 두는 이 왜냐하면 그 아가씨가 상당히 매력적이고 똑똑하고 이쁘거든요. 그런데 자기 능력을 자기가 발휘한다라는 거,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너무 그거 하면 남자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대로 공부도 좀 웬만큼 하면 엄청 잘할 텐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전 싫어요. 저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진짜 신기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부정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네. 몸이 많은 경우에 스스로 우리가 의식을 하고 또 내가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몸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내한테 상당히 많은 신호를 줘요. 그래서 몸이 마음에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 그 제스처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통증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하버드의 의학 역사 전공하는 이 앤 해링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자, 이분 같은 경우 건강했던 시간보다 질병과 같이 산 세월이 길어지면서 김 씨가 깨달은 사실은 몸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다. 아픈 몸을 잘 데리고 살아갈 방법을 터득해야 했다. 희망과 절망과 포기는 한끗 차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5번 수술해서 멀쩡했는데 6번도 받을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니 몸의 변화를 좀 편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김 씨가 아팠던 사건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다. 선생님 이 이야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기자가 자기 딴에는 이분의 통증과 만성 통증, 아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고 참 관조적인 자세로 이걸 썼는데 어쩌면 이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절망을 희망이라고 포장하는 아주 웃긴 지금 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왜요? 5번 수술해도 멀쩡했는데 6번도 받을 수 있겠지. 이 말이 참 이게 얼마나 자학적이고 네. 자책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약간 이미 내 몸은 망가진 몸이니까 그렇죠. 수술해도 뭐 통증이 해결된 건 아니지만 더 망가질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더 수술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건지. 그러게요. 정확하게 지금 네. 표현하셨어요, 선생님. 실제로 본인이 겪고 있는 통증의 정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냥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으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이 희망 고문을 겪는 것이 이분이 겪고 있는 통증을 계속 그 아픔을 더해주는 네. 이 상황을 이 기자는 자기 딴에는 멋있게 글로 썼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픈 몸을 잘 데리고 살아갈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러면 그 찌질하고 나를 학대하는 그 XX를 잘 데리고 살아갈 방법을 찾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게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버렸다는 거는 또 자기는 계속 될 거라는 스스로 믿음이 또. 그렇죠. 네. 그거가 희망이에요. 아니면 자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과 이 고통을 자기한테 하나 더 얹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예견을 하고 계시네요, 자기. 그렇죠. 네. 이번 수술도 내 통증을 없애지 못할 거야. 네. 라는 거를 아니면 더 심한 통증에 내가 시달릴 거고 이제는 또 다른 신체 부위에서 또 혹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거야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실은 몸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몸이 지금까지 내 마음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내가 깨달았지 못했고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알아야지.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못했다. 이거 보통 평생 동안 부모들이 내 자식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럴 때 아니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자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혹시 애한테 물으라도 보시게 하셨나요? 아니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은 남편 마음 잘 아세요? 아니 지금 내 자식 이야기하는데 왜 남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안 그래도 내가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들 있나요, 없나요? 많으시죠? 많죠. 그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본인 통증 이야기하다가 이 남편 욕, 자식 욕 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죠. 결국에 본인이 몸이 이 절규하듯이 알려주는 거는 당신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모르고 몸한테 몸 탓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라는 분들 거를. 많으세요. 그런 분 그래서 많죠. 그 남편이랑 자식은 이제 포기했어요. 다 내려놨고 이 몸만 안 아프면 살겠어요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저분은 그렇게 돌릴 수 있는 이 남편이나 자식도 없는 분이니까 그걸 유일하게 지금 자기 삶의 아픔이나 역경으로 돌릴 수 있는 건 수술이에요. 수술. 네. 그리고 본인도 그게 뭔지 모르는 질병. 병도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이라는 거는 나의 아픔이고 네. 질병은 의사들이 그들의 아픔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질병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픔을 알려준다고 기사를 쓴 이 기자조차도 이분의 아픔이라는 거는 질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자, 밖에서 보면 아픈 몸의 시간은 쓸모없을지 몰라도 안에서 보면 몸의 미세한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삶이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몸이 살기 위해 보내는 신호였다. 몸이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였어요. 아니면 이 사람의 몸이 이 사람의 마음한테 절규하듯이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그런데 이 기자조차도 인간에게 있어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같이 그 사람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나 생각이 조금도 없고 몸만 있어 라는 생각이니까 통증은 그 몸에서 있는 신호야. 그 신호는 누구한테 알려주는 신호인데 몸한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나에게 이야기한다. LA.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은 몸이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였다. 아니에요. 통증이 느껴진다는 거는 몸이 마음한테 네가 지금 너를 찾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너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시 한번 잘 찾아봐라.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힘들게 비관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굳은 데는 대침을 찔러도 느낌이 없거든요. 이런 환자 있죠? 네, 정말 있습니다. 많이 굳은 분은요, 바늘을 집어넣어도 바늘이 안 들어가. 그리고 아프다 소리도 안 나와. 감각이 떨어져 계세요. 그럼요, 네. 그럼요. 몸이 고통을 주는 신호는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몸이 고통을 주는 신호는 본인 마음이 죽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선생님? 그러네요. 그럴 때 네. 인간의 통증을 볼 때 몸만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분이 처음 20대 초반에만 알았더라도
20년의 인생을 이렇게 보냈을까요? 그러게요. 최근에 본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네. 치료하는데 그 밖에서 보기에도 막 근육이 움찔움찔 튀고 이래도 전혀 안 아파하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 목 통증 때문에 이 고개를 전혀 돌릴 수가 없는 상태로 왔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자기가 목 통증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건 절대로 상상도 못하고 네. 그런 애는 자기는 착한 딸로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냥 꾸역꾸역꾸역꾸역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사는데 몸이 절교를 하니까 목 통증이 생긴다. 그게 맞죠? 혹시 엄마 상당히 마음이 절규. 예. 무서운 분 아니었어요? 엄마 엄마 보호자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그냥 엄마가 좀 표정이 너무 무덤덤하시더라고요. 나한테. 그렇죠. 표정이 무덤덤한 거는 그분이 이 예민하고 섬세한 딸한테 뭔가를 시킬 때나 그 딸이 힘들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엄마는 두 번 다시 입양원에 안 한다. 어이사가 무슨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 아마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결코 그 자녀를 저한테 상담 같은 거 데려오지 않거든요. 네. 그 상담 받으면 그거 다 사기치는 거고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 아이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마음이. 자 그러면 이분 지금 사연 선생님 이제 쭉 내가 진료실에서 보던 그 환자의 모습, 그 현상이 이렇게 평생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마치 이 신문 기사에 자기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알리는 기사로도 이렇게 사연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됐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만성 통증이고 아프다고 하는 것이 몸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마음의 문제인 것 같으세요? 몸과 마음이 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자기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현상인 것 같으세요? 계속 몸이 마음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 계속 나를 봐달라고. 음, 아니 계속 이게 아니라고 마음을 음, 계속 말을 걸고 있는데 이분은 계속 이거는 몸의 문제라고 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부정하고 계시네요. 네. 그걸 의사 선생님으로서도 분명히 인정이 되시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보고 나니까 확실하게 그러게요. 와닿네요. 그리고 네. 재미있게도 이분한테 이미 대학병원의 의사도 대학병원에서 만난 한 의사는 모든 의사들이 그러진 않은 거야. 그 의사는 선생님과 같은 이런 통찰이 있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민한 성격을 고쳐야 한다. 집에서 쉬지만 말고 움직여야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는 거. 그런데 의사분이니까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분의 성격이나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를 네. 못한 거죠. 네.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왜 이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그 환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환자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아는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뭐 엑스레이 기사나 간호사 대신에 얼마든지 두고 같이 그거를 치료를 한다면 훨씬 더 환자의 이 10년, 20년의 만성 통증의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고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그게 그런 생각조차 없을까요? 어, 의대 교육에서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는 그냥 스트레스 이런 걸로 퉁치고, 그렇죠. 예, 마음은 그냥 스트레스야. 네, 뭔지도 모르는 스트레스야. 예. 네, 그렇죠. 의대 교육은 몸에 대해서만 교육을 가르치는데 우리 인간이 느끼는 많은 병과 아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그걸 통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의사들이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문제, 심지어는 마음의 아픔이 신체적인 병이라고 하는 정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 간단한 것만 이해를 한다면 네, 의대 교육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되고
또 의대 네. 교육은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다 한꺼번에 다뤄야 된다라는 그 인식도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보시기에. 한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힘들 거다. 그렇죠. 한국에서는 지금 몸만 보기에도 의사 수가 부족한데, 그리고 의대를 만드는 것도 모든 의사들이 나서가지고 반대를 하는 나라에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한다. 이거는 거의 미친 소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네. 네, 진짜 저도 참 할 말이 없네요. 뭐 이렇게 이게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물론 일부 의사분들은 이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탐색을 하는데 대세는 마음이 뭐야? 마음이 어디 있어? 마음은 이 신체 장기인 내에 있는 거지. 그건 내만 파악만 하면, 내를 제대로 파악하기만 하면,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DNA 염기 서열만 알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극복할 수 있어 라는 것과 똑같이 내의 비밀을 풀기만 하면 모든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뭐 온 인류 사기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싶은 그런 게 이 현대 20세기 과학의 에센스거든. 근데 21세기가 돼서는 그런 네. 변화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의료진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온갖 쇼를 하는 이 상황을 인류가 겪고 나면 아마 많은 의료진들이 이제 더 이상 몸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관계를 같이 보면서 아픔이라는 걸 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선생님도 그런 기대하시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에 쌤 또 나오셔가지고 또 다른 어떤 병, 아픔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의 관계로 나타나는지 또 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